자,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시고 이제 강의를 해 주실 우리의 주인공을 일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인데 아유 이렇게 날 좋은 날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김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김 기자님, 오늘 저희 대구에 몇 번 오셨어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총선 때, 지선 때 말고는 처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강연하는 거는 제가 원래는 희대의 명저인 임정로드의 저자입니다. 다 처음 들으시는군요. 원래 여러분 임정로드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출간하고 나서 1월 달에 책을 출간하고 나서 우리 정부에서 임정로드라는 말을 외교부에서 쓰기 시작했고, 대통령께서 2017년 12월 16일 날 충칭,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한 그곳에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사진을 백범 선생처럼 찍었잖아요. 그 계단의 이름을 제가 백범의 계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교부에서 백범의 계단이라고 아예 명칭을 아예 거기다가 고정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희대의 명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좀 안 됐고, 두 번째 책으로 우리 위원장님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현충일에 대통령께서 약산을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 군의 뿌리가 어딘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책을 계속 쓰고 있었고 중국에서 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8월 29일 날 우리 경술국치에 맞춰서 약산로드라는 책을 희대의 명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이 많아요. 똑같아요. 우리 주원장님은 똑같아요. 자, 오늘 대구를 방문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소감부터 말해야 되나? 소감해야죠. 좋습니다. 날도 참 좋고, 원래 아침에 오늘 3시 강연이었잖아요. 근데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선율공원 가가지고 인사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충원 가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 걸으면서 그 신안공원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 듣고 굉장히 좋아서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제 말을 좀 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김종훈 기자의 임정로드 그리고 약산로드에 관련된 우리 강의를 들어보고, 네. 본격적으로 김종훈 기자의 목소리로 우리 역사를 한번 탐방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훈 기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불 꺼주시면 더 좋은데. 여러분 불 꺼도 주무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크고, 지금 조곤조곤 얘기하지만 지금 몇몇 분들은 저랑 중국에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여기 계세요. 이렇게 다 끄시면 정말 다 잡니다. 앞에만. 그래서 제가 주무시고 계시면은 전 옆에 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제 강연은 8시간짜리인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길고, 오늘은 짧고 굵게 쉬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 한 40분 내로 꼭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천왕중학교 친구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43명이나 갔다 왔어요. 서울 이제 소위 말하는 상하이부터 난징까지의 그 답사를 갔다 왔는데 첫날에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진짜 도망가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떠날 때 친구가 그 야구부 주장이 그러더라고요.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나중에 제가 야구 선수가 되면은 일본한테는 결코 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약산로드, 약산 누군지 아시죠? 약산 김원봉 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 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책 제목을 잘못 지어서 망한 거다. 임정로드는 임정이라는 확실한 그러니까 명칭이 명확한 게 있는데, 약산은 아직까지는 약산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김원봉 로드라고 적어야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약산 로드 처음에 냈을 때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한약재 찾으러 다니는 길이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산 장군이라고 항상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38년 10월 10일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 반일 종족주의가 판치고 막 일본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래는 이 약산로드 강연을 부제를 우리에게 지금 김원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김원봉이 필요하기 이전에 김원봉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스텝까지 제가 너무 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 천천히 가자. 일단은 독립운동가를 독립운동가로 부르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의 독립운동가를 한번 독립운동가로 제대로 부르자는 이름으로 해서 제가 오늘 강연을 할 거고, 제가 중국을 약산로드, 임정로드 같은 거는 임정로드 4,000km예요. 상하이부터 충칭까지의 거리고 약산로드는 7,000km입니다. 그거를 직접 취재하면서 7,000km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과연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한 대로 약산은 빨갱이고 공산주의자일까? 그리고 정말 간첩을 보냈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전쟁의 침략의 원흉일까? 라는 역추적을 어린 시절 태어난 것부터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약산로드 7,000km예요. 여정은 이렇습니다. 길죠. 밀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울과 평양, 심양, 지린, 장춘,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 광저우, 우한, 구이린, 치장, 축지까지 이게 7,000km입니다. 직선으로 그었을 때. 근데 이제 혹자는 이제 생각하겠죠. 아니 김종훈 평양도 갔다 왔어? 평양도 갔다 왔어? 아시다시피 약산은 평양에서 1958년 11월 이후에 행적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양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10분인데 평양과 약산의 마지막 행정과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의문으로 던졌고, 근데 밀양에서부터 충칭까지 이렇게 취재를 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내는데 딱 2년이 걸렸어요. 길죠. 깁니다. 딱 요 구간 서울에부터 밀양은 KTX 타고 다녔고 여기서 비행기 타고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중국의 고속철도를 타고 다닌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힘들었고 외로웠고. 근데 제가 임정로드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역시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길이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임정로드의 커버 사진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이 사진 다 보셨죠? 이 사진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민주당 관계자 계신 분들이면 굉장히 더 좋아하는데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임정로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 중 최초로 2017년 12월 16일 충칭 연화지청사 100범의 계단에 딱 섰는데 김구 선생과 관련된 일화들, 우리 지사들과 관련된 걸 쭉 이렇게 밟아가면서 대통령이 마침내 현역 대통령 중 최초로 그 연화지청사 우리 광복을 맞이하고 장준하 선생이 45년 1월 달에 탁 온 그곳에 섰는데 보시다시피 표정이 안 좋아요. 그죠? 표정이 안 좋아.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정장호 여사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위시즈부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김자동 회장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이소선 여사인데 근데 보면은 여기서 표정이 밝은 분들은 다 이 애국지사의 후손들이에요.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다 표정이 묵직한데 이쪽 볼까요? 45년 11월 3일 해방 후 3개월 뒤의 사진이에요. 물론 김구 선생의 모습은 나름대로 온화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사들 앞줄에 있는 지사들의 표정이 다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 지사들이 한국에 일진으로 들어오는 게 45년 11월 23일입니다. 이게 11월 3일의 모습이에요. 충칭에서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넘어가서 상하이에서 좀 머물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한 건데 왜 이렇게 표정이 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들과 주석이었던 이분들의 표정이 왜 다 안 좋을까? 이 사진은 한참을 제가 바라봤는데 궁금했어요. 그게 출발이었어요. 그게 제가 연화지청사 100범의 계단에 나도 언젠가 서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임정로드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년이에요. 4,000km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임정로드는 하나 이제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수학여행처럼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가게 됐어요. 제가 최초에 여기를 갔을 때까지만 해도 2017년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특히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 의거 후에 피신한 자싱이란 도시, 이 도시에서의 그 피난처는 중국 사람들이 막 김구 선생과 우리 애국지사들을 위해서 그 피난처를 70년 넘게 보존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갔을 때 한국 사람이 그 달에 6월 25일 날 갔거든요. 한국 사람이 7명 왔어요. 물론 공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입장 바꿔서 김구와 그 임시정부 요인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중국 사람들이 전시관 특별관을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이 7명밖에 안 와. 근데 이게 어떻게 7명을 기록하냐? 여기에 한걸러 중걸러 해가지고 그 중국인 관리가 1일부터 30일까지 날짜를 5자로 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3일에 3명, 저랑 후배들이랑 같이 갔는데 4명 해가지고 7명 6월달에. 그래서 제가 그 기념관을 나와서 굉장히 울었어요. 이거 없어지겠구나. 근데 점점 내 위치에서 알려야겠다는 노력을 했고 책 쓰고 막 다큐 만들고 막 아까 그래서 좀 서운했습니다.
제가 다큐를 만들었는데 왜 장준하 선생 관련 다큐만 자꾸 틀까? 제 다큐를 틀면 되는데 우리 관계자 선생님들이. 아무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 그 김구 선생 피난처 옆에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가 열렸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정노드는 내 역할은 저는 임정노드 관련해서는 제 역할은 이미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약산노드, 제가 임정노드와 약산노드를 통틀어서 강연을 꽤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한 20여 차례를 활동한 이 경북 지역에서 처음 불러줬어요. 처음 불러줬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호남 지역에서 광주, 전주, 익산, 뭐 군산 해가지고 한 10대 번 이상을 하는 동안 우리 이제 대구 경북에선 처음 불러줘가지고 오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임정노드를 강연해야 되나 약산노드를 해야 되나. 근데 오늘은 과감하게 약산노드를 하자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오신 분들 중에 임정노드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걸 사전에 입수해서 약산노드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약산노드의 출발점은 어디냐? 밀양입니다. 여러분 밀양 그렇게 안 멀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진주로 내려 아침에 KTX 타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대구 동대구를 지나서 밀양으로 가더라고요. 밀양 자주 가시죠? 가깝죠? 오늘 밀양에서 오신 분들은 없죠? 아직? 지금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밀양에서 지금 차 끌고 오고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여전히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양역입니다. 다 가보셨나요 혹시? 밀양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다 가보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가본 분들이 더 많으니까 오케이. 밀양역이에요. 약산이 1898년 3월 달에 태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근데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11월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좀 거짓말이고 3월 달로 제가 학적부를 확인한 결과는 3월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목을 제가 의열의 도시 밀양 우리는 아직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바로 김약산 장군의 김원봉 장군의 집터입니다. 집터에 올려진 의열 기념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석정 윤세주 선생의 집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내2동이고 여기가 내1동인데 이 해천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1동과 내2동으로 나뉘는데 여러분 이 해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서운받은 독립운동가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물론 밀양 자체로 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동네, 이 코딱지만한 이 동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운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에? 역시 학생들과 강연하다가 우리 어르신들이랑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학생들은 막 던지는데 조금 더 쓰세요, 우리 위원장님. 20분. 조금 덜 쓰세요. 15분. 맞습니다. 역시 적극적이세요. 여러분 이 정말 작은 동네인데 이 내일동과 내일동을 중심으로 15명 정도가 서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밀양으로 확대를 하면은 몇 명일까? 여러분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80여 명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82명인데 이 비례로만 따지면은 여기 안동과 더불어 경상북도 안동과 더불어 밀양이 가장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전국으로 따져볼까요? 15,000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서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서운을 많이 받은 8개 도 중에 가장 많이 서운을 받은 동네가 어딜까요? 경북일까요? 여러분 8개도입니다. 8개도 13개도라고 하지 말고 8개도라고 했을 때 경상도입니다. 가장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3,500명을 배출했어요. 평안도보다 더 많이 배출했습니다. 서운받은 사람만. 여러분들 굉장히 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 경상도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집과 뒷집에 살았던 석정 윤세주와 김원봉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여러 그 현장 답사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 20대 초중반 혹은 30대 초중반에 중국으로 망명을 와서 생활을 하면은 제가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어쨌든 기본이 3개 국어 정도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1930년대에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일제에 조금만 부역하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난징 그 시골 바닥에 가가지고 총 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이랬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약산 김원봉도 비슷한 케이스였거든요. 이미 동네에서는 10살 때부터 난놈이었어요. 이미 정말 난놈이었는데 이 난놈이 28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때 2000년대 초중반 학교로 다닐 때는 대학 기간에는 저는 솔직히 아르헨티나 혁명가인 잘생겼잖아요. 체게바라 티셔츠에다 막 새기고 다니고 막 배고 자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약산 김원봉 이름만 알았지 잘 몰랐는데 영화 암살 2015년에 1200만이 든 이 영화 암살을 보고서 솔직히 정말 경악을 했어요. 喂，丫头，在这儿钓鱼呢。 이 근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던데 너 뭐하는 놈이야?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동진,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다 영화 암살 보셨죠? 영화 밀정 보셨죠? 솔직히 제가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김원봉이 누구냐 얘기했더니 애들이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 조승우라고. 조금 더 발전한 친구들이 이제 저 이병헌이라고 말하는데 전 이 두 사람의 공로를 정말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가 약산 김원봉이란 이름을 과연 우리 현대사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영화 암살과 밀정을 보고 나서 언젠가 당대표 시절에 그런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셨잖아요. 내가 언젠가 마음속으로나마 1급 훈장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약산 김원봉 장군이라고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죠. 저는 솔직히 고마워요. 이 영화로 인해서 약산 김원봉이 우리 역사에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그 아까 처음에 봤던 요 건물 있잖아요. 요 건물 원래 쓰레기가 나뒹굴던 그냥 건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통창이 이렇게 있죠. 이게 언제 개관한 줄 아세요? 작년에 개관했어요. 그럼 밀양에서 이걸 왜 개관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이 건물 용도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게 처음부터 의열관으로 지으려고 이 건물을 올린 거였을까요? 이게 뭐였을까요? 뭘까요? 상가 비슷합니다. 아 갈비집 선생님 너무 갔어요. 상가인데? 선생님 상가치고 너무 좀 작죠? 상가. 이거 선생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 건물 하나로 다 지은 거예요. 이 주인장이. 밀양시에서 이거를 12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걸 왜 샀냐? 여기가 원래 주인장이 김원봉의 집터는 여기가 맞았고 이거를 이 주인장이 카페를 올린 거였어요. 근데 카페를 올리고 가게 이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원봉이 막 적극적으로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먹고 살 방법이 됐다 해가지고 이 카페를 통째로 샀어요. 이 건물을 없애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다가 기념관을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산 생가터에 올라간 카페 건물에 의열 기념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데 멋있죠. 지금 이 뒤쪽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난놈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들이니까 이 국내에서 고개 안 숙이고 중국까지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건데 약산 어릴 때부터 참 난놈이더라고요. 난놈이란 표현이 참 약산에게 죄송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약산이 그나마 가장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약산의 모습들은 다 20대 중후반이 지나서의 모습들이고 이게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사진,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인데 아직 몸값이 320억이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죠. 1898년에 태어났다고. 근데 처음에는 뭐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어디로 학교를 갔어요? 서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약산은 역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1남매의 맞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장남매, 맞이에 막 그러니까 집안에서 막 그냥 막 팍팍 밀어주려고 했죠. 그리고 공부 못하지 않았어요. 잘했어. 제가 이제부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소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이제 보통학교를 이제 옮겼죠. 그래서 밀양 지금의 초등학교, 당시에 밀양 보통공립학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19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월 29일 날 경술국치, 나라를 빼앗기죠. 이 소년 김원봉이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 당시에는 메이지 천황시대라고 가지고 딱 하고 나서
1왕의 생일이 되니까 학교를 갔더니 뭘 나눠줘요? 일장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일장기 나눠줄 걸 미리 알고 뒷집사는 윤세주와 함께 이제 동네를 발칵 뒤집힐 사건을 준비합니다. 그게 나중에 후에 밀양 똥통 투척 사건으로 명명된 사건이에요. 뭐냐? 아침에 학교를 딱 갔더니 일장기가 쫙 걸려 있잖아요. 소년 김원봉이 윤세주와 함께 무슨 짓을 하냐? 그 일장기를 싹 걷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출근하기 전에 그 새벽같이 그걸 학교 똥수건에 다 빠뜨려요. 출근한 그 일본 선생님들이 어땠겠어요? 학교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1왕의 생일날 나눠준 일장기 흔들라고 하는 걸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이 약산 김원봉 12살짜리가 학교 똥통에다 팍 다 버렸어요. 그 위대한 일장기를. 약산 어떻게 됐을까요? 퇴학. 바로 퇴학. 그래서 이제 약산이 이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동네에서는 아 이놈은 된 놈이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학력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로 졸업을 못했는데 중학교로 바로 편입을 합니다. 동화중학교. 여기 지금 선생님들 지금 좀 계신데 이래서 선생님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애국심이 이제 팍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의 방략들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동화중학이라는 사립학교에 들어갑니다.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비인가 학교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전홍표라는 사람을 만나요. 애국지사 전홍표 선생인데 이분이 완전히 독립운동가를 키우는데 전문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애들한테 뻔뿌지를 엄청 잘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독립운동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이러고 살자. 약산이 그 소년 약산이 똥통특촉 사건으로 유명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번에는 의열단 비슷한 청년단을 그 소년단을 조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에서 노래 부르고 다니고 막 항일 막 애국. 그러니까 이번에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김약산을 주시하던 그 일본이 12살짜리 학교를 이번에는 폐교시켜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이제 약산이 어떡합니까? 이 학교가 자기 때문에 폐교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그 전용표에 갖다 줘요. 굉장한 거금을 갖다 주는데 그 거금이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학교는 일제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결국에는 학교가 무너지는 걸 보고 약산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약산이 어릴 때부터 11남매의 그 장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난놈인 건 이미 알았고 서울로 보내줘요. 서울로 유학을 보내. 고모 할머니 댁으로 보내는데 그 고모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서울에서 잘 살아. 근데 약산이 그 어린 김약산이 그 서울에서 무당집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한 달도 못 있다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 막 종 부리고 이런 걸 보니까 소위 말해서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모 할머니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옷을 일제히 부역해서 이렇게 지금 점집하고 막 이런 거 화가 난 거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표충사로 갑니다. 여러분 표충사가 이게 바로 삼형대사의 그 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육도삼약을 읽기 시작해. 근데 이 약산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 읽는 거 이렇게 뭐 크게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약산이 여러분 불과 이때 12살에서 14살로 넘어갔던 시점이었는데 이 당시에 교장 전홍표를 만나서 약산이 이때부터 꿈꿨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오늘의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해방과 강복, 나라의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유린당했잖아요. 뭐에 의해? 총칼에 의해 유린당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그 영상 사전 영상 봤을 때 그 장준환 선생과 김준엽 장군, 김준엽 선생도 그걸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일제에 유린당해서 총칼에 의해서 유린당했으니 뭘 만들어야 돼요? 군대죠. 약산의 머릿속에서는 한평생 군대가 계속 자리 잡아요. 불과 12살 때부터 나라를 뺏긴 12살 때부터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그 50대 후반까지 군대가 계속 머릿속에 잡혀요. 오직 하나의 목표는 군대를 통한 나라의 수복. 이게 12살 때부터 김약산이 가졌던 행동인데 표충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때부터 무전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16살이 됐어요 여러분. 부산 사람 무전여행을 하면서 부산에서 김철성을 만나는데 근데 이 부산 사람 김철성을 16살에 만나가지고 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김약산이 얼마나 놀라운 인물인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무전여행 중에 부산에서 김철성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편입을 하냐? 지금 인사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누굴 만나요? 그 국회 불합치 사건의 주인공인 김약수 선생과 그리고 북한 최고의 여러분 이쾌대라고 아세요? 이쾌대? 북한 최고의 화가? 들어보셨죠? 이쾌대의 형님인 바로 이 여성을 만나요. 물론 이 여성도 화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물처럼 산처럼 별처럼 약수 약산 여성이 나오는 겁니다. 다 중앙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학교를 오래 다니까 오래 못 다닙니다. 바로 내려와서 16살에 학교를 다니다가 약산이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서 여러분 16살, 17살이 된 김약산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군대를 통한 나라 수복이 제일 중요했어. 근데 그러려면 18살, 17살짜리가 여러분 뭘 알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일단 군대를 어떻게 만들기 위한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던 시점이었는데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소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딜까요? 미국은 나중에 조금 더 뒤에 1차 대전 후에 부강해집니다. 유럽에서 가장 부강했던 덕국 독일입니다. 근데 이 독일이 바로 어디에 학교를 뒀냐? 독일인이 운영하는 독일 학장이 운영하는 학교가 중국 천진의 덕화학당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약산이 그 어린 나이에 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학교를 입학은 해놨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김약산이 친구 한봉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봉인 참 억울하고 미안한 친구예요. 왜냐면 형이 한봉근이고 동생이 한봉인인데 약산이 이제 고민을 하죠. 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야.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한봉인이 당시에 자기 작은 아버지 밑에서 철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철물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월사금이 나오죠. 이런 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슈킹해가지고 김약산에게 줍니다. 뭐라고? 네 학비를 마련해 왔다고. 약산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으로 가요. 그 월사금 들고 갑니다. 근데 이 한봉인이 제가 나중에 왜 참 약산에게서 고맙고 미안한 친구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듯 의열단 창단 멤버가 역사의 길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한봉인이 당시에 의열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창단 멤버로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최종적인 창단 멤버의 명단에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형은 있어. 근데 왜 빠졌을까? 약산이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뭐? 군자금을 모금해달라고. 그래 군자금을 모금하기에 국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창단 멤버의 그 중요한 이름 속에서 한봉인이 빠져요. 여러분 16살, 17살 때 돈 이미 마련했잖아요. 여기에 능력 있는 걸 알고 약산이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길이 남은 창단 멤버에서 한봉인이 빠지게 돼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덕화학당을 갔다가 실제로 약산이 거기서 6개월간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지린을 거쳐서 천진에서 지린을 거쳐가지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데 다시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학교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1차 대전의 중국이 바로 연합국편에 서서 독일에 반대했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인 학장이 운영한 학교가 폐교가 된 거야. 약산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동강 오리알 시대가 됐잖아요. 다시 국내에 남아서 이번에는 자기의 친구들인 약수 김두종과 여성 이명건과 함께 다시 한번 방법을 고민해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18살에 어디로 가요? 난징에 있는 금능대학이라는 데를 갑니다. 여러분 지금 난징대가 중국에서의 칭화대 부경대와 함께 중국 내에서 10손가락에 들어가는 명문대학이에요. 근데 김약산이 이번에 여기 무슨 과에 입학을 해요? 친구들과 함께? 이미 전 세계에서 1차 대전을 거치면서 가장 강국이 된 나라가 어디예요? 영미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문과로 들어가요. 당시 학교 선배가 누구? 몽양 여운형.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독일이 가장 부강한다고 독일어를 배우려고 독일까지 못 가니까 덕화학당에 들어갔고 근데 학교가 없어지니까 국내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난징에 있는 금능대학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최고의 명문대학이에요. 제가 가이드 선생님들이랑 조선족 가이드들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가 김약산이 다녔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다 놀래요. 왜? 생각보다 너무 좋은 대학을 들어온 거야. 김약산이 친구들과 함께. 근데 문제는 어렵게 1918년에 금능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얼마 다니까? 6개월도 안 다닙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6개월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지금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김원봉이 어떻게 해요? 이 김두전에게 먼저 만주를 보냅니다. 만주를 보내서 뭘 할까? 땅을 사게 해요. 땅을 알아보라 그래. 왜 땅을 알아볼까요? 군대를 양성하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미리 가서 보라 그래요. 약산 18살이었어요. 또 가. 이 8살 많았던 약수 김두전이 먼저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이명건과 김원봉이 난징에서부터 저기 이제 만주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올라가다 여러분 3월달에 뭐가 터져요? 전국 우리 정말 들불처럼 일어난 1919년 3.1운동. 저는 3.1혁명이라 뭐 말하지만 3.1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나죠. 김약산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민중이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서 근데 뒤늦게 이제 정말 이 비폭력 평화투쟁이라는 걸 알고 김약산이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근데 이 나머지 두 친구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친구는 거기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약산과 헤어져요. 두 친구는 독립운동을 하겠다면서 국내로 잠입하고 김약산은 중국에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김약산이 바로 간 곳이 그 유명한 아까 우리 태어 선생님이 얘기한 신흥무관학교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따져볼까? 밀양 보통 공립초등학교 어땠어요? 학교 졸업 못했죠? 그리고 동아중화 어땠어요? 학교 없어졌죠? 중앙고등학교 학교 못 다녔어요. 덕화학당 학교 없어졌어. 그 다음에 난징의 금능대학 학교 6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신흥무관학교 몇 개월 다녔을까요? 4개월 다녔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명문대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딱 4개월 다녔어요. 그러면 약산의 그러면 최종 학력은 뭘까? 무학 같죠? 다행히 2017년에 졸업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2017년에 어느 학교? 밀양초등학교. 약산의 공식적인 학력은 초졸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많이 다녔는데 재밌죠? 근데 이 신흥무관학교를 가서 약산이 신흥무관학교를 왜 간 줄 아세요? 목적이 딱 두 가지였어요. 투쟁을 하려면 폭탄 제조술을 알아야 된다고 죠. 폭탄 제조법을 배우려고 들어갔고 두 번째는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1919년 11월 10일이 의열단 100주년인데 약산이 실제로 만난 동지들의 명단입니다. 다 어디냐? 경남 밀양 출신 신흥무관학교. 곽재기 물론 청주 출신이지만 신흥무관학교 출신. 강세우 삼수 출신인데 신흥무관학교. 김상윤 밀양 출신인데 신흥무관학교. 서상나 경북 출신인데 신흥무관학교. 신철유 고령 출신인데 신흥무관학교. 경북 출신 맞네요. 윤세주 밀양 출신인데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대구 출신이 누구예요? 대구 출신이 누굴까? 이종함입니다. 물론 여기 달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구 출신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여러분 보세요. 다 어디서 만났어? 다 경상도 청년들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경북과 경상도 출신들이 신흥무관학교에 올라온 애들끼리 이 20살짜리들이 만나서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의열단을 만든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디서 만들었을까? 바로 여기서요. 중국 길림성. 지금은 오래된 증권회사 건물입니다. 여러분 김약산이 여기서 1919년 11월 달에 의열단을 만들고 와서 1921년에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현상금의 사나이가 됩니다. 당시에 100만원, 지금의 기준으로 320억. 윤봉길 의사 의거 후에 김구선생이 32년 5월 달부터 일제가 건 현상금이 60만원이었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200억. 여러분 21살짜리가 빈라덴 이전까지 가장 높은 현상금을 차지해요. 제가 왜 그 현상금이 높아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부산 동네 출신의 박차정 지사입니다. 약산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일본에 총 맞아가지고 충칭에서 1944년에 돌아가십니다. 총상 후유증으로. 김약산 장군이 45년 12월 달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박차정 지사의 피 묻은 적삼과 피 묻은 속옷이죠. 피 묻은 속옷과 이 화장한 뼈를 들고 와가지고 경남 밀양의 야산에다 공동묘지에 묻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4월에 찍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때? 무덤이 때가 하나도 안 서요. 때가 하나도 안 서요. 이 옆에 있는 무덤들은 누구 묘인지도 몰라요. 독립운동가 박차정 이것도 학생들이 그나마 이렇게 고맙게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김약선의 부인이라고. 여러분 비 내리는 고무령 그리고 야수의 소야곡 신라의 달밤 굿세어라 금수나 전우야 잘릴 거라고 이런 노래 다 아세요? 다 모르시는구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거 모르세요? 이걸 지은 사람이 박시춘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작곡가였어요. 밀양이 나온 천재 작곡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오마이뉴스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1급 친일파입니다. 혈서의 노래라는 그리고 아들의 혈서, 혈서지원, 목당강의 편지, 이 결사대의 아내라는 이런 노래를 작곡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되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영향을 끼친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밀양에서 최고의 관광지가 어딘지 아세요? 영남루죠. 여러분 보이세요? 영남루?
밀양에 가면은 영남로는 반드시 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 한반도의 3대 두각 중에 하나니까요. 진주의 촉성로, 평양의 부병로. 그래서 세우네. 그래서 이 밀양의 영남부잖아요. 정말 멋있죠. 여기 가서 보면 올라가서 야 내가 사또된 기분이에요. 근데 이 앞에 여러분 여기가 정문이잖아요. 이 정문 앞에 이 박시추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가터가 있어요. 여긴 또 노래비가 있어요. 이 박시추 생가 옆에 여기 노래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있으면은 막 굿세어라 금수나 들리고 막 여러분 영남루를 보러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박시추를 봐야 돼요. 박시추를 봐야 돼. 근데 그걸 보면 여기에 일본과 이 사람이 친일과 관련된 기록이 몇 줄 있을까요? 마지막에 친일과 관련된 논란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밀양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말 십수명의 지사들이 탄생한 그 해천변에다가 원래 무슨 짓을 하려고 한 줄 아세요? 이미 이 지금 기념관이 이 집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박시춘을 중심으로 하는 가요박물관을 밀양에다가 그 지금 항일 테마거리라고 조성된 그 거리에다가 약산 김원봉 장군의 생가터가 있고 의열기념관이 올고 윤세주가 탄생한 그곳 거리에다가 뭘 짓겠다고 한 줄 아세요? 박시춘 기념관을 짓는다 그랬어요. 왜? 그래서 이제 취재가 들어왔죠. 밀양에서 지금 오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진짜 빡쳐가지고 진짜 취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먹고 살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것도 같은 동네에 항일 테마거리라고 한 곳에 그래서 이제 박시춘 기념관이 아니래요. 가요박물관이래. 밀양이 나온 그러면 작곡가가 몇 명 있는데요. 박시춘밖에 없는데 가요박물관이래. 지금은 여러 밀양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를 진짜 목숨 바쳐서 의열투쟁하듯이 막 가가지고 항의하고 해서 지금은 잠정 중단은 아니고 계속해서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불이 붙으면은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죠? 아직은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밀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약산 김원봉은 이 밀양에서의 생활을 1918년에 밀양을 출발해서 난징 금능대학에서 입학을 했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반년밖에 안 다니고 중국 지린성으로 넘어가서 신흥무관학교를 거쳐서 그럼 국내 언제 들어올까? 언제 들어올까요? 45년 12월 달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몇 년 걸렸어요? 만으로 27년 걸렸어요. 햇수는 28년. 20살에 떠난 친구가 이제 반초로의 노인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지린이 첫 출발점입니다. 이게 20대 초반의 김약산이에요. 그리고 의열단 초기 멤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의열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길림성에서 여기서 지금 지린시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탄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 우리 막 조선의열단 100주년 해가지고 엄청 국내에서 막 이렇게 행사 붐업하고 있죠. 현장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국화꽃 들고 사진 찍고 막 있으니까 중국 사람 그 옆 사람들 관심 엄청 많잖아요. 와 계속 쳐다봐. 야 뭐 하냐?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이거 사진 찍고 여기서 막 혼자 눈물 흘리고 막 꽃 들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뭐 하냐고 계속 물어봐요. 또 제가 중국어가 짧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팝업을 꺼내 들었죠. 여기 위대한 한국 영웅들이 있었다. 그때부터 뭐라고 이 중국 사람들 계속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우리 의열단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로들을 통해 느낀 경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김약산은 의열단을 지린시에서 만들어요. 지금의 길림성에서 왔어요. 길림성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중국의 동북지역 조선족이 많이 사는 그곳입니다. 근데 김약산은 실제 활동은 어디서 주로 했을까? 길림성은 신흥무관학교를 거친 1918년과 19년 이후에는 안 갑니다. 주로 활동을 1919년대 후반부터는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 지금의 국제도시 2,500만 인구의 상하이, 그리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그리고 중국의 직할도시 4대 직할도시 중에 하나인 천진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김원봉은 왜 초반에 길림성에서 왜 활동을 시작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백민 황상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명이 독립운동계의 관원장이었어요. 약산 김원봉 장군의 고모부입니다. 이 사람 어디 출신일까요? 밀양 출신입니다. 어디? 내이동에 살았어요. 바로 뒷집 살았어요. 약산 장군의 고모의 남편이죠. 이 사람이 누구랑 같이 일을 했을까? 지린에서. 이 사람이 지린에서 독립운동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김자진 장군이랑. 그래서 여러분 친척이잖아요. 믿을 사람 거기서 혈연밖에 더 있어요? 약산은 혈연 학연 엄청 따집니다. 그래서 굳이 밑으로 심양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거를 학교로 돌아갈 때 난징에서 위로 이렇게 거쳐서 쭉 내려갑니다. 항상 지린을 들렸다고요. 결정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줄 아세요? 이 백민 황상규가 약산의 이름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약산 약수 여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열단의 창립 멤버가 이 황상규가 바로 의열단의 의백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나와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닙니다. 멘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열단 1차 의거가 언제 일어나냐? 1919년 12월에 의열단이 탄생을 하고 20년 여름에 6월달에 의열단 1차 의거가 준비됩니다. 이게 바로 1차 밀양 폭파 사건의 이제 1차 폭파 사건을 준비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립 멤버들 있잖아요. 백민 황상규를 비롯해가지고 윤세주 막 다 창립 멤버들 20여 명이 6월달에 일망타진됩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일망타진돼요. 밀정에 의해서 부산과 밀양, 서울에서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한 명 남았어. 누구예요? 약산 김원봉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약산이 여러분 몇 개월 동안 폭탄을 준비해가지고 밀양으로 부산으로 다 보냈는데 그 밀정 한 놈에 의해서 다 일망타진되고 다 10년형을 받아가 다 감옥으로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럼 약산이 여러분 지린에서 더 이상 자기 고모부도 다 잡혀 들어갔어. 활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약산이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당시에 1919년 4월 11일 나라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곳이 상하이예요. 국제도시 상하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지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독립운동의 뜻을 펼치겠다고 약산도 상하이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우리 김약산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의열단 강령 10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수한다는 그리고 초에 처음 부름에 응답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대의 명저가 될 약산노드는 임정노드와 마찬가지로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건 가이드북이에요.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임정노드도 굉장히 알록달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책을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책 보고 다시 한 번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죠. 근데 제가 로드 시리즈를 이게 두 번째 로드 시리즈인데 다 가이드북으로 만들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가이드북을 가장한 거의 추적기 기획문인데 임정로드는 특히 더 가이드북이었던 게 왜냐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청년들이 여기에 진짜 여행하는 법이 다 나오거든요. 중국에서 불법으로 카카오톡을 하는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이 책은. 그리고 중국에서 불법으로 네이버를 하는 방법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가이드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면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네이버 하는 방법 이렇게 쭉 기차 타는 방법부터 이런 게 나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 책은 가벼운 가이드북.